안녕하세요. 열정강사 케이트입니다. 제가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나오질 않아서 한동안 영상을 올리질 못했네요. 양해 부탁드리고 여러분도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부사 파트인데요. 부사는 총 2가지 영상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오늘 영상은 부사의 기본 개념, 그리고 자리, 그리고 중요한 부사만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뜻으로 이 부사를 쓴다고 하는 것들이 몇 개 있죠. 최근에 나왔던 편리하게 위치되다. 어떤 단어죠? conveniently located 이런 표현처럼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표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모아서 정리해 올려드릴 테니까 이 첫 번째, 두 번째 영상을 같이 연결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부사 어휘를 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제가 하나 테스트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빈칸을 채워주시는 건데요. 주어, 동사, 그 뒤에 빈칸이 4개 있죠. 이 4개에 어떤 품사가 들어가야 될지 맞춰주세요. 만약 선생님 근데 이거 동사 무슨 동사예요? 이게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다면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가 5형식 첫날이었죠. 그 수업을 할 때 이 동사가 나머지 뒷부분에 있는 애들을 결정한다고 했어요. 1형식인지 2형식인지 3형식인지 또는 크게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만약 여기가 자동사라면 그 뒤는 수식이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타동사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렇죠. 타동사에 대한 목적어 자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먼저 정의를 하셨어야 돼요. 자, 그럼 제가 이제 다시 문제를 드릴게요. 이 동사는 참고로 타동사입니다. 자,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타동사 뒷자리니까 그렇죠. 목적어가 와야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여러분이 혹시 명사를 어디에 넣어야 될까라고 제가 묻는다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생각했을 때. 네, 어떤 분들은 타동사 바로 뒤에 명사가 와야 이게 목적어가 될 수 있지 해서 1번 자리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야 3번쯤 와서 4번의 수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정답은요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4번 자리일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부사로 문장이 끝나거나 또는 후치 수식 있죠.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가끔. 아주 가끔. 그거 빼고는 아마 이 전체 명사구의 가장 마지막 자리가 명사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닌 것 같다고요? 여러분 아무 영어책이나 펼치셔서 명사 구일 때 이게 명사 구죠? 2단어 이상이니까 그때 명사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마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부사는 어디에 위치하는 걸까요? 만약 이 1번, 2번, 3번 중에 부사가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네, 많은 분들이 관부형명이라고 해서 관사, 부사, 형용사, 명사 즉 2번 자리가 부사의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데요. 자, 근데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 자리에 명사가 온다. 이거는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은 이야기예요. 근데 2번 자리가 부사 자리다라는 건 어떤 문장이 또는 어떤 의미를 가진 단어가 오냐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인트로 문제를 드렸던 겁니다. 자, 아까 같이 타동사가 왔다고 칩시다. 그때 그 뒤에 관부형은 전부 다 수식하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타동사가 정말 필요로 하는 품사는 바로 뒤에 있는 명사, 이거 하나뿐인 거예요. 그래서 타동사랑 연결하는 품사는 명사 하나, 그리고 나머지 그 앞에 있는 관부형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실 선택적인 품사가 됩니다. 그러니 나중에 문장은 이렇게 되는 거죠. 타동사 뒤에 관명이 올 수도 있고 타동사 뒤에 관형명이 올 수도 있고 타동사 뒤에 관부형명 모두가 올 수도 있고 타동사 뒤에 그냥 명사가 올 수도 있어요. 자, 그 말은 뭐죠? 네, 아까처럼 1번, 2번, 3, 4번이라면 무조건 2번이다 이게 아니라 명사 앞에 어떤 품사가 어떤 해석을 가지고 들어오냐에 따라서 자리가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 왜 외우라고 했던 거예요? 만약에 관부형명 4가지가 동시에 나온다면 순서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형용사가 하나 더 들어온다. 형용사가 만약에 더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관부형형명이 돼요.
만약에 부사 두 개가 와서 수식하고 싶다? 그러면요. 관, 부부, 형명이 돼요. 자, 그때 부사는 관사를 앞지르지 않는다. 마찬가지 형용사가 부사를 앞지르지 않는다. 이런 순서를 알려주기 위해서 관부, 형명이 나온 거지 이게 무조건 맞는 구조는 아니라는 겁니다. 잠깐 위치를 보기 전에 우리 오형식에서 했던 부사의 역할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부사는 수식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문장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즉 생략이 가능한 품사였습니다. 자, 보니까 헛웃음이 나오죠. 부사가 올 수 있는 거의 모든 위치를 제가 정리해 드렸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달달달달 외우라는 뜻은 아니에요. 자, 원리를 먼저 생각해 볼게요. 부사는 누구를 수식하는 거였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명사 빼고 모든 것을 수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수식하고자 하는 단어 앞에 옵니다. 또는 구 앞에 와요. 자, 그러고 보면 이 빈칸이 다 부사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끝부터 갈게요. 부사 수식하고 싶어요? 앞에 오면 돼요. 형용사 수식하고 싶어요? 앞에 오면 돼요. 접속사 수식하고 싶어요? 앞에 오면 돼요. 이렇게 전부 다 앞에 일반적으로 씁니다. 요거 똑같죠? 얘도 마찬가지. 그죠? 자, 근데 왼쪽에 가보시면 요것도 마찬가지 문장의 앞에 와요. 근데 제가 주황 색깔로 지금 표시한 것들은 뭐냐면 문장의 앞에도 올 수 있지만 문장 뒤에 오는 경우도 있다. 그죠? 그리고 타동사는 앞에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자동사나 비동사, 그리고 제가 이거를 빼먹었네요. 죄송합니다. 조동사요. 그래서 문장 뒤에 오는 경우라던가 또는 자동사, 조동사, 비동사 같은 경우는 그 동사 뒤에서 수식을 한다는 게 좀 특이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비동사 PP, 비동사 형용사처럼 비동사가 오고 나서 그 뒤에 있는 보어랑 연결될 때는 그때는 그냥 그 사이에 써주시면 돼요. 마찬가지 have pp, has pp도 요 사이에 쓰죠. 왜냐하면 have나 has는 여기선 조동사로 쓰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다 외우지 않아도 상관은 없다. 기본적인 틀 뭐라고요? 꾸미고자 하는 에 바로 앞에 오는 게 맞고, 그리고 어떨 때? 그렇죠. 자동사, 조동사, 비동사 할 때는 뒤에 쓴다 라는 것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까 설명해드린 부사 위치는 교재를 좀 펴보셔도 바로 알 수 있고 또는 영상 같은 거 조금만 찾아보셔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내용일 수 있어요. 자, 근데 저는 사실 수업 시간에 이런 위치에 대한 얘기를 오래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훈련을 합니다. 완전 문장인지 불완전 문장인지 이걸 계속 알아낼 수 있게, 캐치할 수 있게 훈련을 시켜요. 자, 여기서 말하는 완전 문장과 불완전 문장은 문법적으로 완전한 문장 그리고 문법적으로 불완전한 문장을 얘기합니다. 가령 주어 플러스 동사 이렇게 마침표가 찍혔어요. 이거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그렇죠. 아,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 동사가 뭐냐에 따라 다르죠. 그렇죠. 얘가 만약에 1형식이면 이거 완전 문장이잖아요. 오, 너무 잘했습니다. 자, 근데 만약 얘가 2형식 동사예요. 됐죠? 그러면 이 문장은 불완전하죠. 만약에 여기 빈칸이 있다면 빈칸 자리는 형용사나 명사처럼 보어가 올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문장이 완전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부사 자리를 찾을 수 있고, 저 나아가서 해석하거나 또는 나중에 듣게 할 때도 분명히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여러분 구조 확인, 제가 정말 강조 많이 하는데 구조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 완전인지 불완전인지에 대한 내용을 꼭 정리하셔야 돼요. 자, 완전인지 불완전인지 잘 구별해 보세요 라고 끝나면 케이트가 아니죠. 당연히 훈련 같이 할 겁니다. 자, 이걸 연습을 많이 하게 되면 그 구조 보는 눈이 확실히 트여요. 그러고 나서 해석도 좀 잘 되고, 그리고 특히 파트 5나 6에서 품사 찾는 거라든지 구조 확인할 때 있죠. 굉장히 유용합니다. 알겠죠? 여러분 화면 멈추고 하셔도 되고요. 저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문장 완전한지 보세요. 자, 이렇게 she부터 proposal까지 완전 문장이 오고 콤마 자리죠? 그럼 이건 무조건 부사 자리예요. 2번 보세요. 주어 있죠? 그 다음 be, pp. 수동태는 이 자체로도 문장이 완전하죠. 문장이 끝난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부사가 온 거예요. 자, 3번. She spoke. spoke는 자동사. 자동사 그대로 둬도 됩니다. 자, 근데 그 뒤에 빈칸이 있다? 그럼 뭐예요? 그렇죠. 얘는 수식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사 자리 정답. 자, 그 다음 4번 was incorrect. 비동사 그리고 형용사 빠진 거 없죠? 그때 사이에 물어본다? 그럼 이건 부사. 5번 마찬가지예요. 주어 나오고 be, pp 빠진 거 없는데 찾으라네? 부사.
6번 instructions 주어 동사 were 그 뒤에 clear 얘는 형용사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완전한 문장이죠. 만약에 빈칸이 있다? 그럼 부사. 7번 she is working is working 이대로도 완전한데 자 그럼 중간 자리 물어보면 부사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8번입니다. She has 가지다인가? 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pp가 있어요. 가지다가 아니네요. have, pp, has, pp 그러면 그 사이 자리 물어본다? 부사. 9번 She decided to 그러면 뭐뭐 할 것을 결정했다니까 동사 필요하죠. 동사 있습니까? 있어요. 그 뒤에 있는 confront. 자 그러면 빠진 게 없는데 넣으라고 하네? 부사 자리. 10번 by 그 다음에요? 그렇죠. ing예요. by ing 하면은 뭐뭐 함으로써 라고 얘기를 하죠. 자 뭐뭐 함으로써 그럼 빠진 게 없네? 그 사이 물어보면 부사 자리. 여기 다 빈칸 가잖아요. 그죠? 11번 the team 주어 그 다음에 communicated 동사. 자, 그 다음 얘는 communicate with 해서 누구누구와 소통하다. 자동사거든요. 자, 그 다음에 within the scope. 그럼 이거 어떤 범위를 얘기하는 거죠. 빠진 게 없어요. 그쵸? 자동사니까 그 뒤에 물어본다? 그렇죠. 그럼 부사. 그 다음에 12번 when 접속사잖아요. 그쵸? 접속사, 주어, 동사 빠진 게 없네? 왜냐면 주어에 이형식 동사고 그리고 얘는 형용사니까 완전하네? 그때 만약에 빈칸을 준다? 그럼 얘는 부사 자리, just. 자, 13번 볼게요. The restaurant 주어, served 동사. 근데 어떤 동사? 다동사, 그렇죠? 그 다음에 목적어, a dessert. 자, 문장 끝났어요. 근데 그 안을 보니까 that은 앞에 있는 dessert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was 비동사 형용사 찾아보니까 있습니다. was sweet, was satisfying. 빠진 게 없을 때 부사. 자 마지막 14번 the car 주어 moved 자동사. 그럼 문장 끝났으니까 remarkably 부사 해주셔도 되는데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remarkably, smoothly 무슨 얘기죠 이거? 그렇죠. 부사가 부사를 수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 아까 얘기했던 관부형용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만 따져서 여러분이 부사를 넣는 자리를 잡아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부사는 명사 빼고 일반적으로 다 수식할 수 있다. 수식하는 거 바로 앞에 오는 경우가 많고 예외가 있었죠. 어떤 거? 그렇죠. 자동사 뒤. 그 다음에요. 비동사, 조동사 뒤 또는 문장 뒤에 오는 경우가 있다였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이 의미나 또는 품사를 헷갈려하는 부사들을 정리해 볼 텐데요. 토익에서는 한 단어의 한 가지 뜻, 한 단어의 한 가지 품사만 출제하진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의 단어에 여러 가지 품사나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면 이걸 전반적으로 봐주셔야 되고요. 단어의 개수보다는 한 단어라도 제대로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high는 형용사로 썼을 때 높은, 부사로 썼을 때 높이, 높게라는 뜻을 가집니다. 반면에 highly는 매우 또는 높게 평가하여, 높게 인정하여 라는 뜻이 되고요. 여러분들은 매우라는 뜻에 집중해서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late, later, lately 이 세 가지 단어인데요. 첫 번째 late는 형용사로 썼을 때 늦은, 부사로 썼을 땐 늦게 라는 뜻을 가지고요. later는 부사로 나중에 라는 뜻입니다. See you later 할 때 그 later 있죠. 자, 세 번째 단어 lately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제 공부할 때 봤던 표현이죠. 뜻은 최근에 라는 뜻이었고요. 현재 완료 시제와 함께 씁니다. 그 다음 near 이란 단어는요. 형용사로는 가까운, 부사로는 가까이, 전치사로는 뭐뭐 근처에 란 뜻입니다. 반면에 nearly 같은 경우는 부사로 거의라는 뜻으로 쓰여요. 그 다음 close, 형용사로 가까운, 부사로 가까이, 동사로 닿다란 뜻입니다. 여기 close에 ly를 붙여서 closely가 되면 가깝게 란 뜻이 아니라 면밀하게, 자세하게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자, 그 다음 단어 hard, 형용사로는 어려운, 딱딱한, 부사로는 열심히란 뜻이죠. 반면에 hardly는 부사로 거의 뭐뭐 않다란 뜻이고요. seldom, rarely, barely와 함께 문장 안에 not이나 no가 없더라도 부정의 의미를 가진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끝으로 large, 형용사로 큰, 대형의 란 뜻이죠.
반면에 largely가 되면 부사로 크게란 뜻보다는 주로, 대체로 란 뜻을 가지고요. 동의어는 mainly, mostly, primarily 가 있습니다. 그 다음 강조 부사도 함께 알아볼게요. so와 to 둘 다 매우라는 뜻을 가질 수 있죠. 대신 so와 to는 쓰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에 있는 so는 긍정적인 느낌의 매우, 그 다음에 두 번째 to는요, 맞아요, 부정적인 느낌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기분이 매우 좋다라고 할 때는 so happy, so satisfied 라고 쓸 수 있지만 만약에 he talks too much, 그 사람은 말을 너무 많이 해, 뭔가 부정적인 뉘앙스를 줄 땐 to를 써요. 그리고 두 번째 쓰는 패턴도 다르죠. 만약에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라고 쓰고 싶으면 so 형용사 또는 부사를 쓴 다음 그 뒤에 that 문장을 써줍니다. 자, 반면에 to는요, to 뒤에 형용사 또는 부사 써주시고 to 동사 원형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so나 to 자리에 이렇게 빈칸이 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형용사나 부사의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어디를 봐야겠어요? 맞아요. 그 뒤가 that인지 to인지를 보고 답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very, extremely, quite, highly. 이 네 단어를 보면 개별적인 뉘앙스나 의미는 조금씩 달라요. 하지만 시험 영어 준비하시거나 우리가 의미를 좀 빨리 파악하려면 얘네를 그냥 매우라는 느낌으로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well. 여기서 말하는 well은 잘이라는 뜻의 부사가 아닙니다. 우리 지금 강조에 대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 의미를 더해주거나 정도를 더해주는 well도 있습니다. 가령 well이 어떤 형용사와 만나서 well organized, 잘 정리된, well developed, 잘 개발된 이런 것처럼 형용사의 정도를 강조해 줄 수도 있고요. 또는 전치사 앞에 붙어서 그 전치사의 의미를 좀 더 강조해 줄 때 씁니다. 자, 예를 들어 기대 이하다 해서 below expectation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죠. 그때 훨씬 이하다라고 쓰고 싶으면 well below. 그 다음 뭐뭐 이상이다라고 해서 above라는 단어를 쓰고 싶을 때 well above라고 하면 훨씬 이상이라는 뜻, 즉 전치사의 의미나 정도를 강조해 줄 때도 well을 쓸 수 있습니다. 자, 끝으로 even, much, still, far, a lot. 좀 익숙하시죠? 자, 요 5단어는요, 아시다시피 비교급을 강조해 줄 때 씁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이 even, much, still, far, a lot에 빈칸을 주기도 하고 또는 이런 부사를 주고 나서 뒤에 비교급을 찾으세요 하는 문제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숫자 수식 부사입니다. 여러분 내용 보기 전에요, 밑에 있는 예문 먼저 볼게요. For 5 hours. 그래서 5시간 동안이라는 표현인데 여기 사이에 만약에 about을 쓴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학생들이 for도 전치사고 about도 전치사인데 그럼 이 about은 오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여기서 말하는 about은요, 사실 전치사가 아니라 부사입니다. 자, 해석은요, 대략이란 뜻이고요. 대략 5시간 동안, 약 5시간 동안이라고 해서 뒤에 나오는 5라는 형용사를 수식해 줍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혼동하기 쉬운 표현이 바로 over, above, around, about, below, under 이 단어들입니다. 특징적으로 전치사로 알고 있는 단어들인데 이런 표현 뒤에 만약 숫자나 숫자 관련 표현들이 온다면 얘네들은 각자의 뜻에 맞게 부사처럼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more than부터 above까지는요, 뭐뭐 이상이란 뜻입니다. 자, 두 번째 around, about, approximately, roughly, nearly, almost 얘는 전부 대략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at least는 적어도, only는 겨우나 또는 단지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up to는 뭐뭐까지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마지막 less than부터 under까지는 맨 첫 줄과 다르게 이하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숫자가 아니라 숫자 관련 표현이라고 했던 이유는 우리 절반을 뜻하는 half, 이게 사실 50이죠. 50% 또는 전체를 얘기하는 같은 것도 숫자 관련 표현에 들어가서요, 앞에 있는 이 부사들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접속 부사인데요. 이 파트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봐주셔야 돼요. 질문, 접속 부사는 접속사일까요? 부사일까요?
네, 정답은 부사입니다. 앞에 있는 이 접속이라는 말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선생님 근데 왜 접속이란 말을 쓸까요? 접속의 의미를 가지는 부사예요. 아시겠죠? 자, 용어에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접속사냐 또는 부사냐 이건 가장 큰 차이점을 가집니다. 아시는 분? 바로 접속사는 그렇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수 있고 부사는 그렇지 못하다. 자, 밑에 있는 빈칸에 알맞을 말을 골라보세요.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 주저없이 답을 고르셔야 됩니다. 당연히 답은 but이에요. 그때 however도 될 것 같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however의 뜻도 그러나, but의 뜻도 그러나니까. 자, 근데 의미는 비슷하더라도 어떤 거? 그렇죠. 문법적인 걸 놓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빈칸 자리 앞에 보시면 she부터 hard까지 문장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 뒤를 보니까 didn't 해서 동사가 또 나옵니다. 당연히 여기 didn't 앞에 있는 주어는 앞에 있는 she예요. 얘가 생략된 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동사 2개, 즉 문장이 2개가 된다는 거죠. 그럼 빈칸 자리는 접속사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but. 자, 근데 however는요. 네, 오늘 하게 되는 접속 부사기 때문에 빈칸 자리에 절대 쓸 수 없습니다. 아닌데 저 분명히 본 것 같은데 문장 사이에 however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아닐 거고요. 그런 경우에는 긴 문장 중에 어떤 한 문장이 끝나고 나서 마침표가 끊어지고 나서 문장의 시작이 however 콤마 찍고 들어오는 경우를 여러분이 착각하시는 걸 수 있어요. 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문장과 문장이 있어요. 근데 여기 중간에 however가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잘 보시면 어떤 표시가 있을 거냐면 세미콜론, 콤마가 찍어진 이 사이 자리에 however가 들어갔을 겁니다. 자, 부사니까 콤마 찍고 들어오는 거 어렵지 않죠. 근데 이 세미콜론은 문장과 문장의 중간에 퍼즐을 줘요. 접속사는 아니지만 접속사와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owever를 쓰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문장과 문장 사이에는 쓰지 않는다. 아시겠죠? 이 화면에 있는 접속 부사는 단 하나도 놓치지 말고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외우면서도 이 단어들은 뭐라고요? 네, 접속사가 아니고 접속의 의미를 가지는 부사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고, 그리고 참고로 in addition은 부사지만 in addition of가 되면 전치사가 되고, 오른쪽에 instead는 부사지만 instead of가 되면 전치사가 되는 이 패턴도 함께 봐두시면 좋죠.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이제 정말 올 게 왔어요. 자, 마지막으로 명사를 수식하는 부사를 알려드릴게요. 자, 이 얘기를 하자마자 여러분이 하고 놀라셔야 돼요. 왜냐면 부사는 명사 빼고 수식이 가능하다고 했던 게 방금까지의 설명이거든요. 그쵸? 자, 이제 레벨업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부사는 명사를 수식할 수 없습니다. 단 어떤 것만 가능하다? 그렇죠. 밑에 나와 있는 이거보다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only, just, even 이 세 단어는 명사나 또는 명사구를 수식할 수 있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only members니까 오직 그 멤버들만 해서 members로 수식하는 거고, 자, 두 번째 문장 just a minor adjustment. minor adjustment 이게 통으로 뭐예요? 명사구죠. 그 앞에 just가 오면서 오직 단지 그 사소한 어떤 변경 아니면 조정 뿐이었다라고 해서 명사 앞에서 수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even beginners, 심지어 초보자들도 완수할 수 있었다. 심지어 초보자들, 그래서 even이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베이스만 가지고도 끝낼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사실 부사는 어휘가 관건이죠. 그래서 이 부사가 어떤 표현이랑 잘 묶이고 어떤 표현이랑 주로 쓰이는지, 뭐 collocation일 수도 있고요. 또는 그냥 자주 쓰이는 짝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 제가 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강의가 아니거든요. 그냥 표현만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노출해 주시면서 이 표현이랑 얘랑 잘 어울리는 거구나. 이럴 때는 얘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구나 라는 걸 반드시 생각하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